사랑방 중계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198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여고생 100명에게 아버지가 출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고생들이 1위로 꼽은 답이 있는데 어떤 답이었을까요? 일반적 수준에서 생각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해서, 시절을 잘못 만나서 같은 답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여고생들의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꼽은 1위 답변은 아버지가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딸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워야 했기에 출세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들의 시선은 냉정했죠. 소극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조직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나서 홀로 서야 하는 날이 도래하니까요. 은퇴는 누구나 처음입니다. 언젠가는 거칠기 짝이 없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야 하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다가오는 강풍과 맞서야 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강풍을 뚫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강풍에 휘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겠죠.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은퇴자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조직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방패 삼아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일까요? 생명체라면 누구라도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냥 울타리 안에서 안주할 수는 없으니까요. 둥지에서 나고 자란 새도 때가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창공에 몸을 던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부모라도 새끼의 날갯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날아오르지 못하면 그 다음은 죽음뿐입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대신해서 은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은퇴죠. 그렇다면 적극적 은퇴를 준비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은퇴하는 수순을 밟는 게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니까요. 그렇다면 당당한 은퇴를 위해서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숙변처럼 들러붙어 있는 하던 대로를 벗겨내고 당당하고 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리셋입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직에 길들여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조직에 길들여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직장인을 정말 거칠게 표현하더군요.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육된 전문가에 가깝다. 직장인들은 신체의 전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훈련되고 육성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업 출신은 영업을, 기획은 머리를, 재무는 숫자를 다루다 보니 무슨 통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직장에서 40대, 50대가 되면 업무적 특성상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퇴직하고 나면 마치 부속품처럼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는 일이 벌어지곤 하죠. 특화된 부속품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영역에서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고 나면 나의 전문성은 쓸모가 사라진다는 가정을 세우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직급이나 경험에 기대지 말고 광야에 홀로선 내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경험한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리셋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직급과 경험이 새로운 시작을 망치는 걸림돌이 되고 말 테니까요. 그러므로 숙변처럼 들러붙어 있는 하던 대로를
온몸에서 벗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숙변처럼 들러붙어 있는 하던 대로를 벗겨내고 당당하고 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주목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제발 나이의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아. 왕년이 좋았지. 저도 한때는 그런 말을 했지만 50세 이후로는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생 100년 하프타임을 막 지나는 상황에서 나이의 함정에 빠지면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95세 할아버지의 회고를 읽은 후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하게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 기다렸죠.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2008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이란 칼럼에 소개된 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접한 건 2011년이었어요. 누구도 먹는 나이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나이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아니죠. 저는 이 글을 접한 이후에는 나이를 탓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은퇴 준비 1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죠. 숙변처럼 들러붙어 있는 하던 대로를 벗겨내고 당당하고 새롭게 은퇴하기 위해 주목할 세 가지. 세 번째, 시간적 시야를 멀리 두고 은퇴 계획을 짜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죠. 할 수만 있다면 취업과 동시에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적어도 10년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퇴 리허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이를 현실로 바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모험과 실수가 반복이 되니까요.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기간이 바로 은퇴 리허설 기간입니다. 은퇴 준비는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두 발과 손이 따라붙어야 가능하니까요. 은퇴 후 삶을 은퇴 전에 미리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바로 10년입니다. 조급한 준비는 실패를 기획한 것과 같죠. 그러니 시간적 시야를 적어도 10년 이상 멀리 두고 은퇴 준비를 해야 실수하지 않는 은퇴, 당당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숙변처럼 들러붙어 있는 하던 대로를 벗겨내고 당당하고 새롭게 은퇴하기 위해 주목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을 원점으로 리셋합시다. 둘째, 나이의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셋째, 시간적 시야를 멀리 두고 은퇴 계획을 짭시다.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